안녕하세요. 시대명리학 한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리학 초보자들이 명리학 공부에서의 제일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격국론 공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학원에서나 선생님들이 초보자들한테 가르치는 명리학 공부를 보면 제일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공부 중 하나가 바로 격국론에 대한 공부입니다. 격국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억부격, 종격부터 시작하여 외격, 잡격, 합격, 정격, 파격 등등 수백 가지에 달합니다. 격이란 또한 운이 흐름에 따라 변격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정격이던 것이 파격이 된다거나 억부던 것이 종격으로, 정관격이던 것이 정제격으로 변한다 등등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역술인들마다 자신이 실력을 과시하려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런저런 격을 만들어 이렇게 붙이면 이런 격이 되고 저렇게 갖다 붙이면 저런 격이 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나 선생님들이 초급반에서 단 5분이면 끝나야 할 격국 공부를 중고급반, 심지어 특수반에서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격국 공부를 하지만 실전풀이 통문에서 적용되는 격이란 오직 두 가지, 억부와 종격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이름을 달아 이런저런 격을 논하여도 실지는 모두 억부격과 종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격이든 파격이든 정관격이든 걸록격이든 모두 억부격의 일종이며 합격이든 외격, 염상격이든 모두 종격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한 격국론 공부가 얼마나 황당하고 무의미한 시간 낭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격국 공부에서 꼭 장악해야 할 것은 오직 두 가지, 억부격과 종격만 장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격을 논하는 것은 용신과 기신을 잡기 위한 것이지 기륭을 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명리학 고서를 보면 정관격의 일간이 왕하면 관성이 용실이 되고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 용실이 된다거나, 편인격의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 용신이 되고 일간이 왕하면 재성이 용신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뜻이란 일간이 강약에 의하여 용신과 기신이 구분되지 격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간이 강약만 구분하면 되지 구태여 정관격, 외격이나 합격 같은 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격이나 걸록격이라 해서 사주가 좋아 그릇이 큰 것이 아니고, 평관격이나 양인격이라 해서 사주가 나빠서 그릇이 작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관격이나 걸록격이라 해도 일생에 관직에 한번 종사하지 못하고 평범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파격이든 양인격이든 혹은 잡격이라고 해도 높은 관직이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간이 강약이 결정되면 격의 의무는 끝난 것으로서 기륭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역술인들이 격을 가지고 그릇이 대소나 기륭을 논하는데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때문에 아까운 시간 낭비를 하면서 수백 가지 격국을 장악하기보다는 간단하고 쉽게 억부격과 종격만 제대로 장악하게 되면 모든 사주팔자의 용신과 기신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주 가지고 공부하여 봅시다. 이 사주를 보면 신미년, 을미월, 무신일, 을묘시에 태어난 여성분이 명조입니다. 이 사주를 보고 대부분 역술인들이 신축년은 매우 나쁜 한 해라고 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신축년이 근 몇 년 이래 제일 좋은 세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주를 보고 어떤 분들은 잡기격이라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정관격, 상관격 혹은 겁재격, 심지어 지장간을 들추어내어 정인격이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역술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런 격이 되고 저렇게 갖다 붙이면 저런 격이 되는 것이
바로 격국론자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격들을 논하여도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신축년이 좋았는지에 대해서는 축토지장 간의 재성이 있어 좋았다거나 혹은 변격이 되어 좋았다. 심지어는 축술 행살이 되어 좋았다 등등 죽지 않으면 살겠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맹리학의 기본인 용신과 기신을 무시하니 어떻게 제대로 된 판단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무술 대한 신축년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신금용신이 왕한 세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주가 신강사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관식상이 용신이고 인비가 기신이 됩니다. 신축년은 신금용신이 왕한 세운이기 때문에 좋은 세운이 되는 것이지 정관객이나 관인상생이 되어서 혹은 축술행살이나 변격이 되어서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신축년이 좋고 나쁨이 격국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주를 또 봅시다. 이 사주는 무자는 김이월, 갑자일, 경호시에 태어난 남성분이 명조입니다. 이 사주를 올림물이 말하기를 갑자대운이 매우 나쁜 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주를 보고 어떤 역술인들은 정제격, 제라신약격이라 하고 어떤 분들은 파격이요, 갑기화격, 제라칠살격 등등 역시 서로 간 견해가 다릅니다. 제라신약이든 갑기화격이든 결과는 일간이 약하다는 것이 대부분 역술인들이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갑자대운은 인비용신운으로서 응당 좋은 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역술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격을 논하여도 갑자운이 왜서 흉만 운지에 대한 확실한 견해는 없고 오직 이렇지 않으면 저렇겠다라는 말장난뿐입니다. 이 사주를 저 한별이 시대명리학 관법으로 본다면 일지자수가 두 번 극을 받는 조합이라 신약격이 아니라 종약사주입니다. 종약사주의 인비는 기신입니다. 그러니 갑자대운이 당연히 좋은 운이 아니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무의미한 격을 아무리 논하여도 격에서 답이 나오나요? 아니면 일간이 강하겠다는 용신과 기신이 작용해서 답이 나오나요? 그러므로 저 한별이 시대명리하에서는 격을 논할 때 오직 두 가지 억부격과 종격밖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백 가지 격을 두 가지로 최소화하니 장악하기도 쉽고 기륭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리학을 제대로 장악하자면 체계적인 공부를 하여야 하지 무의미한 공부를 하는 것은 오직 시간 낭비, 경제 낭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공부는 한 생을 공부하여도 명리학에 접근할 수도 입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도 여기에서 마치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